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군데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보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고 서로 누구 잘못이냐, 이걸 가지고 이재명계와 또 이낙연 계가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당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즐기면서도 훈수도 두어가면서 나름 이제 혁신위를 구성한다 이러면서도 자기는 이제 다음 선거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뭐 우선 책임에 대해서 논하자면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일에 주된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다 같이 책임을 지자. 이것은 아무 책임도 안 진다는 것이고 없던 일로 하자. 이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물러나고 어린 학생 비대위원장 시켜놨다가 물러나고 그것으로 책임을 진다. 참 무슨 실권이나 엄청난 것을 주고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불쌍하고 가련한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선거 막판에 나름대로 그 중간에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나름 이런 나름의 어떤 냉혹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선거 막판에서도 여러 가지 586 용태론도 하고 해서 옳은 얘기를 많이 내어놓았는데 586이 잡고 있는 이러한 당내 역학구도에서 그러한 것이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권한도 없는데 책임을 진다. 그거는 참 난센스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도한 주된 어떤 힘을 행사한 그러한 세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는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물러나고 무슨 당 대표가 바뀌고 이런다고 해서 어떤 신뢰가 회복이 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지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이재명계에서 말하는 이낙연 너희들은 책임이 없느냐, 그동안 당대표도 하고 다 좋은 시절 보냈는데 너희들은 책임이 없느냐, 그런 말이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어느 당대표가 바뀌고 이재명 의원이 한다든가 무슨 이낙연이 한다든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당의 문제는 5년 동안 누적이 되어 온 것이 이제 폭발이 된 것이고, 그것은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5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폭발이 된 것이고 마지막에는 또 검수완박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한 비상식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5년 동안 독선적으로 추진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당 대표가 바뀌고 뭐 원내 대표가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정책 입안과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시인하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킨다고 지지세가 돌아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또 그것을 과연 돌이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그동안의 5년 동안의 정책을 한번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전 정권, 그 전전 정권, 이명박 정권, 노무현 대통령을 숨지게 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복수혈전,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인 업무를 담당한 검찰에 대한 개혁, 이게 정치적으로 하나의 큰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그 다음에 수요 억제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틀에서 이제 복수 혈전의 5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구금되어 있는 깜빵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전 정권의 적폐를 어느 정도 청산하고 검찰 개혁도 일부 하는 거는 좋았는데 그것이 이제 검사들이 말만 잘 듣는 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검사들을 너무 얕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검찰 수사가 자기 정권을 향해서 오자 이제 온갖 탄압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계속 탄압하다 보니까 대권 주자 판넬에 올려놓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마침내는 정권을 잃고 쫓겨가면서 검수완박을 또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있어 가지고의 국민이 어떤 실망감, 국민의 어떤 분노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후보 이번에 지방 선거에 나온 후보들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준 중도파 내지는 국민의 다수파의 어떤 실망이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러한 무리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폐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원내 다수당이니까 검수완박을 폐기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으로 해서 이득 보는 자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사실은 최저임금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돌이킬 수는 없겠죠. 돈을 많이 주다가 적게 주면 불만이 엄청 누적이 되는 거고 임금이라는 거는 하방 경직석이 있으니까 비싸게 높은 임금을 주다가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머지 주택 정책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서 이제 공급을 대폭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집권당이 서서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은 서서히 되어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패를 부렸던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문제는 야당 다수당인 야당에서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은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그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뭐 누가 공천권을 진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새로 되느냐 이거죠. 무슨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느냐, 또는 저 이낙연계가 되느냐, 뭐 그걸로 해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 국힘에서도 오랫동안 몇 번 지금 선거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뭐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거는 당연하고 그 뒤에 또 지방선거라든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코로나 영향으로 또 대패를 했죠. 그래서 전혀 맥을 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준석 대표, 젊은 이준석 대표를 이제 대표로 선출하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뭐 안 되는 것 같더니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네 이런 그러한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뭐 내용보다는 젊은 대표가 나오니까 참 이상하고 넓고 참 고집불통으로 보이는 당인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여줘서 국민이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보궐선거에 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집권당에서 큰 실수, 이런 민심에 반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질러서 이제 그 반사 이익으로 국힘당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 지금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당장 무슨 크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뭐 국민의 신망을 잃을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는 복수혈전,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혈전이 있고 또 그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또 그것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빚진 데도 별로 없고 한 맺힌 일도 없고 또 대통령 자신도 그동안에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서 정치적으로 빚진 데도 없고 무슨 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에 빚진 데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당장 실책을 범할 거리가 별로 없다. 물론 최근에 이제 너무 검찰 출신 인사들로 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을 채운다 이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와중에 상대편 당이 잘 해나가고 나는 지지부진하면 해결책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상대방 당도 이상한 짓거리를 해줘야 이것이
기회가 있는데 나도 잘 바뀌기가 어려운 상태고 상대방 당도 정신 차리고 그동안 고생을 해봐서 정신을 차리고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모든 것은 참 운칠기삼이라고 상대방이 실수를 해주고 내가 또 잘하고 변신을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기회가 빠른 시일 내에 오기가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개방도 말이죠. 그거 처음에 얼마나 비난이 많았고 이렇게 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개방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말은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또 가본 사람이면 역시 추진력 있고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야당에서 개혁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당대표를 바꾸고 어찌한다고 해서 쉽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죠. 이해찬 의원이 고문인가요? 무슨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얘기할 때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오만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잘했어야 되는 거죠. 있을 때 잘해.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기회가 뺏기고 이제 당이 지리멸렬하게 되고 상대방이 잘하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새겨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수완박의 폐기 그동안 잘못 입법했던 거 그러한 것들을 폐기해야 된다. 부작용을 줄이는 한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수완박은 폐기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다 이거죠. 지금 고소사건 지금 현실적으로 변호사 하면서 고소사건을 해보면은 우선 6개월 1년씩 가요. 예전에 서너 달 가던 거 1년씩 가도 끝이 안 납니다. 너무나 사건이 지체가 되고 국민들은 힘들다. 경찰들도 사건 내용 많이 맡고 어려운 거 맡아가지고 처리하느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검수완박의 폐기 그것이 바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입법들을 다시 폐기 내지는 원상복구시키는 것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사위원장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처음에 원구성 협의할 때는 국힘에다가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되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람이 바뀌는 게 당대표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런 거 신뢰를 잃는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예전과 달라야 된다 이런 거죠. 아니 이 하반기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그게 약속을 해놓고 정권을 일어서니까 안 된다. 이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생각은 이러한데 과연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의 문제는 참 어려운 거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이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사실은 이제 국힘에 잘 했다기보다는 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국힘 외부에서 잘한 인사를 수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해괴한 일들을 많이 벌여서 그것의 신뢰를 더욱더 잃어가지고 승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뭐 개혁을 잘해서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독한 마음 먹고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망한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네 자리 내 자리 찾다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여러 번 망해봐야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빚내가지고 이쪽 은행 빚, 그 다음에 이금융권 빚, 사채, 부모님 돈 다 쓸어먹고 완전히 망해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업종 전환 뭐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바닥이, 주가도 끝까지 폭락하다 보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궁적통의 원리, 아무튼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동안 하던 행태, 사람이 아니라 행패를 부리던 행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 표를 진 야당으로서의 그 행패 부렸던 잘못, 그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김도균이었습니다.